예, 11시 20분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인 듯 했는데 많이 밀리지 않고 또 상승 시도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 오후장 그리고 또 다음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보여주십시오. 연준 FOMC가 끝나고 난 후 시장은 이제 계속 가는 거냐, 소위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는 흐름들인데요. 사실 뭐 다음 주를 예측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김성훈 대표님, 일단 2,800 도전합니까? 네, 도전 완료했습니다. 네. 예,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외국인들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1조의 기록적인 또 매수를 보여줬었고, 시장의 흐름을 이제 잠깐 살펴본다면은 밸류업 관련 기대감에서 또 반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다시 이제 밸류업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우리가 주도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에서 변압기로 이어지는 매기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를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산, 그다음에 KB금융, 현대차, 이렇게 종목들을 보자면 공통점이 딱 눈에 띄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 테마로 계속 이어지는 순환매,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갔을 때 올해 수익률이 낮다라는 분석을 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HBM, 이제 엔비디아 향을 이제 매출을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이제 갭상승, 우리가 주가 전망을 보면은 2,700을 갭상승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뭐 미국하고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우리나라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일단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자본금 유출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전자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을 중요하게 보셨고요. 섹터별로는 반도체하고 밸류업 관련주들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차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오후랑 다음 주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사실 PC 말고는 뭐 이렇다 할 그 이슈가 이번 주보다 굉장히 없습니다. 좀 잔잔한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김성훈 대표님께서 자세히 이제 재료를 저는 설명해 주셨다라고 보여지고, 2,800을 말씀하셨는데 2,800 받고 3,000 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 쪽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재료를,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재료가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일단 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2,650이라는 2,700 미하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일본과 주봉으로 나눠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해 6월, 7월, 그다음에 12월에 세 번 찍고 내려왔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 선에서 약 2달 가까이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때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갭 상승을 했죠. 지수가 갭 상승하면서 거래가 분출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모양이죠.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2022년서부터 만들어진 주봉에 드디어 역사적인 상단을 깨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2,650은 그 전에 있었던 2022년에 매물대에 지금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대가 된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2,600을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그게 이제 깨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2,100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이 깨지고 나니까 그게 저항대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의 터치를 한 거였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 그 매물대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분출하게 된다라면 이것을 뚫어내면 2,800 이후에는 매물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다. 장기 매물이. 그래서 제가 감히 3,000까지 좀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뒷받치는 재료를 대표님 말씀하신 밸류 프로그램, 외국인의 매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 더군다나 이제 주총이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총에서 걸러낼 기업들 걸러내고 난다라면 오롯이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까지 이번 주에 가능성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일단 지수와 관련된 것은 조금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다음 내용입니다. 예, 진격의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7만전자, 8만전자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너무 가둬놓는 것 같아서 그죠? 예, 방향성이나 이슈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오르니까 그날 하이닉스가 밀리다가 이제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받고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8% 오르면서 치고받고 이제 가는 흐름들인데 삼성전자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차영주 위원님 여기서 이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위쪽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지 밸류체인들 더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1.7%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가 음봉이 좀 세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저 정도라면 상당히 조금 모양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정도 음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저께 뽑아내고 어제 이제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생과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마냥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두 가지 또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8만 전자 이제 박사님이 싫어하시지만 어쨌든 시청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8만 전자가 넘어가면 9만 전자까지는 개인의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에 8만 전자까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끌었는데 8만 전자 이후부터는 이제 개인이 끌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8만 원대 매물을 받아낼 것이야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일단 조금 주춤한 모양이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8만 원대 진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좀 내놓고 계신데 그 부분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매물들이 쏟아질 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매물을 받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네 매물이 아니라 어차피 개인들이 지금 물려 있으면서 팔려고 하는 물량들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다음 주에 관심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어떠세요? 이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은 뭐 사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죠? 같이 올라가면서 선순환으로 가는 건데요. 반도체 전략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가 79,900원을 찍고 빠졌는데 뭔가 만들어졌다는 기분도 들고요. 시장에서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의 베이스로 멀티플 베이스로 저는 이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뭐 영업이익단으로 예상하는 멀티플이 뭐 15배에서 16배 수준.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있지만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30배 수준까지 거래되면서 엔비디아가 3년 평균으로 40배.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실적 밸류업이 나왔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초석을 좀 마련해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은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저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들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독일의 컨티넨탈 사업부 아이다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칩에 대한 방향성 이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커스터마이징된 오토칩의 생산 확대도 이어질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전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에 대한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확산시켜라라고 말씀드린 건 나만의 ETF를 만들어라. 네네네. 반도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중에서 확산될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에 와서는
포트폴리오를 소폭 조정해도 된다. 이것은 뭐냐면 SK향보다는 삼성전자향 부품주 쪽도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전공종 쪽에서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PSK, 그래서 감광핵 제거 1위 업체죠. 글로벌 1위. 그다음에 후공종 쪽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상승했던 테크인 관련돼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있고, 또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 마커 1위. 그래서 뭐 앞단에서 선단 쪽에서 글로벌리하게 1위가 이제 1위 업체, 그래서 성공적으로 1위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지켜봐도 사실 무방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메가더가 한 말 아닌가요?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 김성훈 대표님의 어록에 또 하나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반도체 그 안에 순환매가 돌아서 그렇죠. 네, 시각 여전히 좋지요. 다음 또 볼게요. 네, 오늘 그 오르는 것 중에 뭐 로봇, 방산, 뭐 통신 장비 어제에 이어서 강세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로봇주 얘기를 좀 할 텐데, 근데 초반에 강세했다가 보면 윗꼬리를 조금 달고 차익도 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근데 김성훈 대표님, 로봇도 결국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 이런 게 결합된 거잖아요. 지금 로봇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략주로도 로봇주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고, 선별적인 투자가 단행이 돼야 된다. 로봇 관련돼서도 레인보우 톡스는 사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은 아니고 M&A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콜옵션이 59.9%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시에서도 12일 날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흐름은 MSCI 5월 후보군에 두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후보군으로 많이 돼 있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콜옵션 행사 시에 확보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보유 지분을 뭐 오히려 다시 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LG도 로보스타가 이제 거의 지분율이 33%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현대차 주총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 주총에서 안내를 4종 로봇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봇에 대한 투자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별적인 투자는 맞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좀 이제는 가려야 될 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익 THK가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글로벌 협동 로봇 전문기업 유니버설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는데 삼익 THK가 유니버설 관계사로 이제 고객사로 포함이 예전에 됐었고요. 삼익 THK가 2004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속적으로 자동화 장비 설비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기업이 손을 댄 종목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일단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탄탄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순환되는데요.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일단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적자는 유지가 되는 이제 로봇 산업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삼익 THK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봇 얘기 나온 길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한 주간 상승률이 좋았는데요. 이거 잠깐 종목 리뷰를 여기서 해주고 가시죠.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향의 이런 기운을 얻고 북미 진출을 굉장히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로봇 장치가 이제 많이 있는 도시를 속속들이 우리가 공장을 일단 증설을 하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정도에는 있을 것이라 예상됐는데 증권사 레포트를 보더라도 사실은 한 영업이익 1,000억 원 수준에 다다르려면 20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 베이스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앞서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신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주가에서도 사실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전고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대만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인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주가가 조정폭을 뭐 한 5% 정도 후 받는다면은 일단 매수에 또 동참해서 될 만한 지금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성훈 대표님의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 들었고요. 터닝포인트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산, 우주 방산. 방산 오늘 이제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주는 시초가에 비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방산주들은 아주 꼿꼿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산주들도 정말 쉽게 죽지 않는 거죠. 계속 좀 쉬는 듯 하면 또 오르고 오늘도 강한데요. 네. 방산주 전략 좀 볼까요? 차영주 의원님? 네. 예,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재료는 저는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다라는 것이지 새로운 엔진이 새로운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방산주들은 올라갈 때는 조금 지금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조금 충분히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산주들을 마이너스 상태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방산주들이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접근하는 전략. 하지만 이 방산주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만약에 둔화된다 하더라도 글로벌리 정부가 투자하는 돈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 방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방송에 조금 한계가 올라가는 거 얘기하거든요. 매일.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기보다는 좋은 흐름들을 관심 좀 없을 때 조정받을 때 사는 게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산도 좋게 보셨고요. 다음 포인트로 부지런히 넘어가죠. 네. 종목입니다. 오늘 오후장 그리고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김성훈 대표님은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시는가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삼성향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러셨죠. 말씀드렸는데요. 예.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식가격 관련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보면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뭐 크지는 않다 그래서 공략하기 좀 우리가 부담은 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BM이 아직까지도 뭐 가장 핫한 우리가 반도체 업종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공정 중에서 우리가 그 디램 칩을 쌓을 때 구멍을 뚫은 뒤 구리를 채워서 배선을 만드는 TSB 공정에서 구리층을 이제 불필요한 구리층을 걷어내는 그 슬라리 쪽으로 국산화를 이제 성공을 한 솔브레인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았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과거에 이제 그 일본의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불화수소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솔브레인에 대해서 지금 수준에서는 관심주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가 28만 얼마요? 원. 솔브레인 지금 30만 3천 원인데 요즘 좀 잘못된 거. 목표가를 예, 37만 원. 7만 원. 아, 네. 예. 제가 그리고 잘못 들었어요. 네. 37만 원으로. 네네. 손절가 28만 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17만 원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37만 원. 근데 솔브레인이랑 동진 세미캠이랑 볼 때 약간 좀 결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소재 관련주고. 그리고 사실은 동진 세미캠이 먼저 좀 급등했었잖아요. 두 기업을 비교하면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동진 세미캠이 어제 급등세를 그렇죠. 한번 보였는데 솔브레인이 이제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퍼포먼스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네. 크게 사실 솔브레인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하는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슬라리 쪽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지금 주가가 쉬었다는 건 동진 세미케미 수급이 한번 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솔브레인도 한 번은 수급이 쏠림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장세다. 장세의 성격상.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아마 가질 수 있다라는 성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뭐 장비 쪽이 좋습니다만 워낙 사실 많이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소재 쪽으로도 관심이 확산됩니다. 차영주 의원님 관심주, 관심 섹터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라간 쪽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방송의 특성입니다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게 화장품 섹터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품 섹터의 바로미터를 의외로 하나투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MTN에서 우리가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위대한 투자자가 만든 오닐의 컵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상승 패턴의 모양이 있죠. 커비드 핸들. 예, 그게 지금 하나투어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고 있는데 모두 투어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는 있습니다만 하나투어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들 저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딱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올랐던 게 뭐죠? LG생활건강이 이제 올랐죠. 그러게요. 오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차트가 이쁩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하나투어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정리하자면 저는 LG생활건강보다는 오늘 올라가기 시작한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오늘 강한 코스맥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싶어서 화장품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방산주 얘기를 미리 좀 하셨던 네. 거고요. 그죠? 오늘은 또 그런 측면에서의 화장품주를 주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핵심 포인트들과 함께 오후장 다음 주 전략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MTN 차영주 전문위원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